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 슈퍼마켓. 민호는 마지막 1,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고 서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찢는 듯했다. 파산한 지 일주일, 이제는 기저귀 한 팩조차 사기 버거운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이게 끝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순간,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다가와 말했다. 모두 가져가겠다. 그 한마디가 민호의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민호는 손이 떨려 지폐를 떨어뜨릴 뻔했다. 슈퍼마켓의 형광등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28살, 한때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청년.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불황이 겹쳐 모든 게 무너졌다. 이제 그는 싱글 대디, 세상의 편견 속에 홀로 서 있는 남자였다. 아기 준호는 카시트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야, 미안해. 아빠가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동성 커플로 아이를 입양한 후 가족과 친구들의 시선 속에서 사랑을 키워왔지만 이제 그 사랑조차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 파트너 태민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반년. 그 후로 민호는 홀로 버텨왔다. 그 남자, 지호는 슈퍼마켓 통로 끝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32살, 대형 IT 기업의 CEO. 차가운 이미지를 가진 그는 속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숨기고 살았다. 동성애자로서의 삶은 그에게도 상처였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사회의 차가운 시선. 그는 성공으로 그 모든 걸 덮었다. 하지만 오늘 이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마주친 민호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민호의 눈빛, 아기를 안은 그 손길. 지호는 자신도 모르게 다가갔다. 모두 가져가겠다. 그 기저귀, 그리고 필요한 거 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지호의 얼굴은 완벽했다. 날카로운 턱선, 깊은 눈동자. 하지만 그 눈에는 연민이 스며 있었다. 무슨 소리세요? 민호가 더듬거렸다. 지호는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내밀었다. 카운터로 가자. 내가 계산할게. 직원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봤다. 민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지호는 이미 카드를 건넸다. 이건 도움 아니야. 그냥 공감이야. 나도 비슷한 적 있었으니까. 그들은 슈퍼마켓을 나서며 비를 맞았다. 지호가 우산을 씌워주자 민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왜 저한테요? 민호가 물었다. 지호는 미소 지었다. 내 눈빛 때문이야. 포기 직전에 그 눈 나도 그랬어. 20대 때 가족에게 쫓겨난 적이 있어. 그 말에 민호의 눈이 커졌다. 지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였다. 그들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준호가 지호의 무릎에 기대 잠들었다. 민호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호의 휴대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그 쏘랑 뭐야? 또 이상한 관계냐?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들을 노렸다. 민호는 과거를 떠올렸다. 태민과 만난 지 5년.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결혼식 날 가족들의 반대가 컸다. 동성애는 병이야. 아이를 키울 자격 없어. 그런 말들이 민호를 괴롭혔다. 이제 지호의 등장으로 그 상처가 다시 도졌다. 지호의 회사에서는 다른 소란이 일었다. 비서가 지호의 일정을 확인하며 물었다. 어제 슈퍼마켓. 이상하네요. 사장님, 지호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는 공개적인 동성애자였다. 하지만 서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연애는 피했다. 민호를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그 느낌은 달랐다. 그 사람 특별해. 지우가 중얼거렸다. 그는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만날래. 준호도 데리고. 그 만남은 로맨틱한 한강 공원에서 이뤄졌다. 지우가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왔다. 샌드위치, 과일, 그리고 아기용 장난감. 민호는 웃었다. 이게 다 뭐예요? 지우가 말했다. 준호를 위한 거, 그리고 너를 위한. 그들은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무관심, 민호의 디자인 꿈, 태민과의 추억. 밤하늘이 별로 빛났다. 지우의 손이 민호의 손을 스쳤다. 순간 전율이 흘렀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됐다. 민호의 옛 친구 수진이 전화했다. 민호야, 그 쇼 소문 들었어. 또 남자랑. 아이 생각 좀 해. 수진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민호의 유일한 이성의 친구였지만 최근 결혼 후 보수적으로 변했다. 민호는 울컥했다. 수진아, 나도 사람인데 왜 항상 이렇게 봐. 전화를 끊고 그는 지호에게 털어놨다. 지호는 안아주려 했지만 민호가 피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태민이 떠난 후로 난 두려워. 지호는 이해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민호에게 기울었다. 회사에서 그는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새로운 앱 개발, LGBT 커뮤니티를 위한 플랫폼. 그 속에 민호의 디자인 감각이 필요했다. 민호 씨, 내 회사에서 일해볼래? 프리랜서로 지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민호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직장 동료로 시작됐다. 첫 작업실 만남. 지호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펼쳐졌다. 민호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 앱, LGBTQ 청소년들을 위한 거에. 멋져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처럼 숨기고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그 순간 비서가 들어왔다. 사장님, 기자회견 준비됐어요. 지우는 민호를 소개했다. 이분이 디자이너 민호 씨예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시호의 새로운 연인. 민호는 압박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를 재우며 그는 울었다. 아빠가 잘못한 거야. 다음 날 지우가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무리했어. 민호가 말했다. 아니, 나야말로. 내가 도와준 덕에 살 수 있었어. 하지만 이 감정, 무서워. 지호는 민호의 뺨을 어려. 천천히 가자. 우린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으니까.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다. 주말마다 한강 산책, 준호와 함께 공원 놀이, 지호는 아기 돌보는 법을 배웠다. 준호야, 삼촌이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민호는 웃었다. 하지만 이에 램이 쌓였다. 지호의 전 연인, 현준이 등장했다. 현준은 지호의 옆 파트너, 배신으로 헤어진 사이. 지호야, 그 싱글 대. 장난이야. 현준의 말은 독이었다. 그는 민호에게 접근해 속삭였다. 지호는 항상 이렇게 시작해. 도와주다 버려. 민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지호에게 물었다. 현준 씨랑 아직도. 지호는 화를 냈다. 그런 소리 믿어. 난 너만 봐. 첫 다툼이었다. 민호는 도망치듯 집으로 갔다. 비가 다시 내렸다. 준호의 울음소리가 컸다.
그날 밤, 민호는 태민의 사진을 보며 회상했다. 태민아, 내가 다시 사랑해도 지호는 후회했다. 그는 현준을 쫓아냈다.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민호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내 과거가 내 상처를 건드렸어. 하지만 내 마음은 진짜야. 민호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화해했다. 한강 다리 아래, 비가 그친 후 지우가 말했다. 사랑해. 민호야. 민호가 대답했다. 나도 지우야. 하지만 고조는 이제 시작이었다. 민호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동성애자랑 사귀다니. 준호를 빼앗아갈 거야. 사회적 압력이 그들을 짓눌렀다. 뉴스에 기사가 실렸다. 시오의 스캔들러스 로맨스, 지호의 주가는 떨어졌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내 사랑은 진실이다. LGBTQ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충돌의 절정. 현준이 복수했다. 민호의 과거를 폭로하는 가짜 기사. 싱글 데디의 비밀. 아이 학대 의혹. 민호는 무너졌다. 경찰이 왔다. 지우가 변호사를 불렀다. 증거 없어. 이건 명예훼손이야. 법정 싸움. 민호는 증언대에서 말했다. 준호는 내 전부야. 태민과 함께 키운 아이. 우리는 사랑으로 살았어. 지우가 손을 잡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재판은 무죄.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지우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연락했다. 아들아, 그 사람 믿을 만한가? 지우가 말했다. 엄마, 그는 내 가족이야. 어머니의 변화는 작은 빛이었다. 민호의 어머니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준호가 행복하다면? 그들의 사랑은 시험을 견뎠다. 한 해 후, 지호의 회사 앱이 성공했다. LGBTQ 커뮤니티가 성장했다. 민호는 풀타임 디자이너가 됐다.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준호가 반지꼬지를 했다. 아빠들, 사랑해. 서울의 벚꽃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민호와 지호의 일상은 달콤 쌉싸름했다. 아침에 지호가 준호를 깨우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늘도 예쁜 아침이야. 준호야. 민호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웃었다. 지호야. 내가 아기 엄마 같아. 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너는 아빠지.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다. 이웃의 속삭임. 저 집에 두 남자가 아이를 키워. 민호는 이를 무시하려 애썼다. 회사에서 민호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LGBTQ 청소년 상담 앱 그의 디자인은 따뜻했다. 파스텔 톤의 아이콘, 희망을 상징하는 색 지우가 칭찬했다. 이건 내 감성이야. 정말 대단해. 팀 미팅 후, 그들은 루프탑에서 점심을 먹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지우야, 나 때문에 내 회사의 피해가 민호가 걱정했다. 지우가 손을 잡았다. 아니야. 오히려 더 강해졌어. 우리 때문에. 그날 저녁, 수진이 다시 연락했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행복을 빌어 화해의 시작이었다. 수진은 결혼식에 초대받아왔다. 지우 씨, 민호를 잘 부탁해. 지우가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에 램이 생겼다. 지우의 비서 은지가 민호를 질투했다. 사장님을 홀린 사기꾼 은지의 소문이 회사에 퍼졌다. 민호는 상처받았다. 내가 부족한가 봐. 지호는 은지를 해고했다.
신뢰가 깨졌어. 은지는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요. 제가 그 사건은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민호가 말했다. 지호야, 내가 날 믿어줘서 고마워. 지호의 키스가 가볍게 스쳤다. 감정의 깊이가 더해졌다. 여름이 왔다.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준호의 첫바다. 파도 소리 속에서 민호와 지호는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살까? 민호가 농담했다. 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언젠가. 우리 셋이 하지만 비행기에서 돌아오던 길, 사고가 일어났다. 택시가 미끄러져 충돌. 준호가 다쳤다. 병원에서 민호는 무너졌다. 내 탓이야. 지우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준호는 회복됐다. 그 사건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지우의 어머니가 병원에 왔다. 손자 예뻐 변화의 신호였다. 민호의 어머니도 방문했다. 민호야, 내 선택을 존중할게. 가족의 수용이 시작됐다. 가을, 앱 런칭 파티. 성공의 밤, 민호의 디자인 덕에 앱은 히트쳤다. 연설에서 지우가 말했다. 이 앱은 사랑의 승리야. 민호 씨, 감사해. 관객의 박수. 그 밤, 그들은 호텔 루프탑에서 춤을 췄다. 영원히 함께하자.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민호와 지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 준호가 별을 달며 웃었다. 반짝반짝, 행복한 순간. 하지만 현준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현준은 새 직장에서 지호의 경쟁사에 들어갔다. 이번엔 끝장이야. 그의 계획은 앱 해킹이었다. 회사 서버가 공격받았다. 데이터 유출 위기. 지호는 밤새워 대처했다. 민호야, 걱정 마. 하지만 민호는 불안했다. 내가 디자인한 게 타깃이야. 수사 결과, 현준의 소행. 지호는 고소했다. 법정에서 현준이 말했다. 지호야, 너 때문에 내가 망쳤어. 지호의 대답. 내 선택이었어. 사랑은 강요가 아니야. 재판 후, 현준은 감옥행. 민호는 지호를 안았다. 고마워. 날 지켜줘서.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새해,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 파도 소리 속 대화. 태민에 대해 더 말해줄래? 지우가 물었다. 민호가 눈물 흘리며 말했다. 그는 내 첫사랑. 하지만 너는 내 영원한 사랑이야. 봄, 준호의 2살 생일. 파티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수진이 케이크를 가져왔다. 어머니들이 함께 웃었다. 우리 손주 예뻐.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작은 세계는 따뜻했다. 여름, 새로운 도전. 민호의 디자인 전시회. 지우가 후원했다. 내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 전시회장에서 민호는 긴장했다. 내가 LGQ 디자이너로 알려질 텐데, 지우가 말했다. 그게 내 힘이야. 성공. 언론이 호평했다. 감동적인 이야기. 그 사건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가을, 지호의 제안. 결혼하자. 민호의 눈물. 그래, 법적 결혼은 아니지만 그들의 서약은 진심이었다. 겨울, 결혼식. 작은 교회, 친구들과 가족. 준호가 꽃을 뿌렸다. 아빠들 행복,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